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4일자 파트 2를 진행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집, 이 파트 2의 주로 편집 내용은 트럼프 피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총잡이가 집회 중 트럼프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전 대통령은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다. 총격범과 구경꾼이 사망했다라는 뉴스 제목이 있고요. 행사장 밖에서 트럼프 저격, 물음표가 붙어 있고 수백 미터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에서 놀이다. 내러티브가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그 의문점을 붙이고 상관관계로 엮어 연결하는 이야기가 정답일 것이더라고 제가 좀 이 정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한국에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냉전 천병 한국,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에서 배워야 할 것. 제가 물음표를 5개나 붙였습니다. 자, 그 뉴스를 뭐 여러 그 매체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들 그 이미 보셨겠지만 이 충분조건이라는 거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 사고 논리에 대한 연습이고 또 훈련이기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피살되었다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 실시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암살 음모라고 공화당이 믿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번 그 트럼프 그 저격에 대한 실패했지만은 민주당 암살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가정 원인을 원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그럼 다른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내 자작극 음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대통령 선거 실시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암살 음모와 공화당 내 자작극 음모 이것이 이제 또 충돌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저는 이것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전 발발할 것. 링컨 때 남북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드디어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지만은 공화당 세력 대 민주당 세력 간의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연방정부의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이 어떻게 중립을 지킬지 여부는 그거는 아주 미지수로 되겠죠. 네. 아주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끙끙거려 봤습니다. 자, 많이들 됐지만 저는 외신을 저는 많이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총격범과 구경꾼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고, 요것도 저도 화면을, 동영상을 조금 스톱해서 캡처한 건데, 이 뭐가 딱 귀가 따가울 때 손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단에서 이 몸을 숙이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도 또 없다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아직 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벌써 놀라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피가 튀겨가지고 연단 밑에 쭈그려 있던 그 트럼프를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여기 여자 경호원도 앞을 가로막았네요. 자관 또 총이 날라오더라도 그 경호원들이 몸으로 막는 거죠. 이런 경호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내려가면서 저기 트럼프는 손을 번쩍 치켜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대단한 그 정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아무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흉기로 그 목을 찔렸는데 그때 그냥 쓰러져서 가만히 있는 거로 돼 있었죠. 나중에 뭐 그게 크게 뭐 위험했던 건 아니다라고 보여졌습니다만은 자관 총격범이 사망했고 집회 참석자도 사망했다라는 제목으로 또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얘기했습니다. 알렉시스 쇼 엔터테인먼트 에디터도 이 보도를 했는데 군중의 방행에서 분명한 펑소리가 들리는 비밀 요원들이 무대로 달려왔다. 그리고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집회에서 총격용이자 사살했다. 살롱이라는 데서 켈리 맥클루어가 또 이렇게 보도를 했고 여러 언론에 의해 용의자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살해 되었음을 시사했다. 그 장면을 사살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사했다 이렇게 나왔겠죠. 트럼프 집회에서 암살 시도 명백한 총격 참석자 1명 사망 중상 2명 US 투데이 이건 네트워크 직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동영상을 이 정지된 화면을 제가 좀 캡처를 한 거고요. 멜리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이 총격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비난 그 다음에 알플라의 매크로 루비오 상원의원은 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했다라고 기도하는 성명을 발표. 비밀 경호국이 할 일은 대부분 사전 사건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펑크는 말했다. 사건 발생 후 보안을 강화하거나 강화하는 것보다 사건 발생 전에 많은 작업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그런 견해 어떻게 이게 발생하게 됐느냐 하는 거. 근데 총격범이 저격범이 이게 살해됐다는 게 저는 영 껄쩍지근합니다. 물론 글쎄요 이 경찰 저격병도 있었는데 트럼프 유세 중 총격, 귓가 피 흘러 무사하다 병원 검증 중 워싱턴 이민석 김은정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얘기고요. 지역당국 총격자 유세 참가자 1명 사망, 트럼프 대피하면서 주먹 쥐어 보이며 소리쳐 비밀 경호국 트럼프 안전, 비밀 경호국 유세장박 저격수 소행, 총격범 사살, 트럼프 오른쪽 귀 위쪽 총알 관통. 자, 이런 게 이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건물 옥상이나 지붕인 것 같고요. 여기가 유세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200~300m 되는 거로 돼 있고 이게 무슨 도로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멀리서 쐈다 그런 얘기죠. 한 20대라 그러니까 20대가 과연 뭐 스나이퍼 같이 훈련된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워싱턴 시사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때 총알이 오른쪽 귀를 반통 트럼프가 코멘트 요거 해서 아까 뭐 요런 사진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소리쳤는데 그런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고 이 후닥닥 이 경찰 경호원이 이 경호위원들이라고 그러나요? 경호원들이 하고 이거는 경찰 경호대고
바로 그 단상에 올라가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장면들. 요거는 연단 밑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이거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되는데, 자관 미국에서 보면은 여자 경호원들도 여기도 여자 경호원인 것 같죠? 그 선글라스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자 경호원도 원래는 선글라스를 썼는데 손에 선글라스를 쥐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트럼프 모자를 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자기 선글라스는 빼고 이렇게 이제 그 연단을 감싸고 보호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자 경호원도 뭐좀 근데 남자 경호원들이 제일 먼저 뛰어 올라오더만요.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여자 경호원은 약간 좀 아무래도 여자는 행동이 느린 건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바로 저기 트럼프를 부추기고 나머지 경호원들은 애워싸고 자기네들이 이제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또 일본 매일신문에서 마이니치 신문에서 트럼프 씨 총격 용의자 선거 집회 참가자 총 2명 사망 미 일간 보도 워싱턴 아키야마 시니치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나 사망의 경위는 현 시점에서는 불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됐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카시 코스케라고 이 보도된 다음에 1시간 전에 댓글은 미 외교 안보 전문 온라인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총격 사건의 영상을 보면 총격 후 SP 시크릿 서비스 경호대 트럼프 씨를 스테이지로부터 이동시키기 직전에 저격범은 쓰러졌다. 슈터즈 다운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행사장 밖에서 트럼프 저격 수백 미터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에서 노리다. 마이니치 신문 이것도 했는데 이 사진은 그 저격범이 아니고 어떤 그 건물 옥상에서 총격을 받는데 총을 겨누는 경찰의 저격수 미 동부 펜실바니아주 버틀러에서 찍힌 그런 건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그 저격범을 사살한 것 같아요. 그 감시를 하다가 그러면은 갑자기 뛰어 올라와 가지고 미리 그 대기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참 그 순간적으로 발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간 이그 스나이퍼 저격수들은 다 그렇게 수염들을 길렀는지 수염을 기른 것 같습니다. 망원경까지 다 있는 아주 그 적용용 이 총으로 이게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저간 경호용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 있었겠죠. 네. 용의자는 트럼프 씨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대 시그릿 서비스에 살해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당국은 암살 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까지 이제 쭉 제가 모아봤습니다. 또 그 FBI 총격범 신원을 파악했다. 펜실바니아주 거주 20세 백인 남성이다. 이 펜실바니아가 민주당 세력지인지 또 아니면은 저는 공화당 이 세력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황철한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오후 1시에 보도한 얘기인데 범행에 사용된 AR-15 계열 소총 한정이 회수됐다. 이렇게 이제 또 작은 제목으로 소개를 했네요. 다만 FBI는 총격 용의자의 이름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누군지 어느 집 아들 놈인지 분명히 남자는 남자인 것 같은데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사법 당국자들을 인용
총격이 발생한 펜실바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사살된 백인 남성의 시신에서 AR-15 계열 반자동 소총 한정이 회수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군용 총기인 M16 이거를 민수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대량 살상을 노리는 총기 난사범들이 자주 사용해 악명이 높은 무기다. 적용용 그 소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그 자동 우리가 옛날부터 따발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류의 그 무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어떻게 그 생포할 수 없었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생포해야 암살 미수 사건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의 저격수라면 충분히 팔, 어깨 등에 저격해가지고 더 이상 이 저격을 못하게 하고서 충분히 그 생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살됐다는 거예요. 참 미스테리한 암살 미수 사건일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가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이야기라고 상관관계로 엮어 연결하는 이야기가 태반일 것이다. 제가 이런 제목을 한 것은 그 MS 그 코필로트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과관계로 엮어 연결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실제 사건이나 허구적인 사건 이거를 문자, 언어, 이미지, 대사, 음향, 음악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영어로도 질문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제가 약하니까 한글 번역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뭐 그냥 어떤 그 내러티브라는 게 이야기나 사건들의 연속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설, 단편소설, 시,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적인 그런 내용들을 경험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 뜻을 그 AI가 답을 주네요. 근데 이제 한글로 했을 때는 그 우리나라 그 사이트를 참고를 했다고 그러고, 요거는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 어딘지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내러티브도 양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제 뭐 시사평론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필로트가 얘기하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냥 상관관계로 엮여서 연결하는 이야기가 태반일 것입니다. 맨 앞에 제가 인과관계로 자꾸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민주당의 음모냐, 암살 음모냐, 또는 공화당의 자작 음모냐, 이거 가지고 싸울지도 모를 것 같다는 게 제 가정 원인입니다. 그게 결과로 또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이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너희들 공화당 자작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아주 그 사실은 20대라고 그러지만은 훈련이 잘 돼서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머리를 겨냥했는데 귀를 정확히 맞춘다.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20대인데 뭐 군사훈련 받을 일도 없었고 자관 암살은 실패했습니다.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한국에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가? 유소연 YTN에서 보도했는데 제목이 이건 아닌데 제목이 영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제가 뺐어요.
작년에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제라고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건넨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지난해부터 무료로 마약류 익명 검사를 진행한답니다. 소변 검사를 하는데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 모르핀부터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까지 6종류를 마치고 20분쯤 뒤 결과를 들을 수 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펜타닐인데 펜타닐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몰래뻥 등 유흥지점 등에서 마약을 탄 술을 건네 마시고 중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법은 2만 7천여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이. 그래서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무의식적으로 마약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저장될 수 있어요. 어떤 나이트에 갔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갈 때마다 춤이 잘 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여자도 잘 꼬실 수 있어. 그러면 또 거기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견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그 중국 그 발급 이 펜타닐 그거가 좀 분명히 중국에서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 공장이 있다니까 그거 추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뭔가 하고는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우리나라 그 마약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사건 터질 때마다 연예인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또 뭐 재벌들하고 재벌 자식들 애새끼들하고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 또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것 여자 연예인은 까발려도 되는데 상대했던 남자 이런 것들은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언론을 막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도 태반이라고 그러죠. 결론적으로는 아, 이 사실 그 술하고 담배는 공인된 마약입니다. 중독성이 좀 세진 않지만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 끊기도 어렵고 술도 유전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담배를 5년 정도 끊어본 적이 있어요. 환경심사원 할 때. 그렇잖아요. 환경심사를 하는데 내가 담배 펴가면서 하기가 좀 그래 했는데 의지적으로 끊었는데 그거는 한 5년 동안 참았다고 봐야지 못 끊은 겁니다. 결국 지금도 피고 있는데 술은 또 좋아라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술도 예전같이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조금 먹어도 취하고 그러니까 자 공인된 마약만 먹읍시다. 이 방송을 끝내고서는 쇠주 한 잔이 딱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얘기하는 쇠주 한 잔은 그냥 순한 거로 해서 요즘 같으면 날씨도 더우니까 한 병 정도를 먹어야 좀 알딸딸 해가지고 기분 좋을 정도 그런 정도의 공인된 마약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담배를 먹고 나면은 또 그거는 피긴 펴야 되겠고요. 담배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 애국하고 있다는 거. 비즈니스 온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갑자기 그 검색을 해보는데 비즈니스 온이 한 몇 년치를 그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이거를 나래미로 다 정정보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눌러서 좀 알아보니까 비즈니스 온 커뮤니케이션 연결이기 때문에 넛지 파트너즈와 근로사인을 두 군데를 합병하면서 재무상태표와 합병 후 재료 상태표를 3년을 소급해서 기재정정이 공시가 된 거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연간 사업보고서 상으로는 파생상품 거래의 평가가 변한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연결손익은 대폭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손익에 저는 이제 슬프 분석만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상반기 공시가 나올 때 간접적으로 어떻게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을려는지
그것은 이제 제가 또 슬프 분석을 하면서 병행해서 현금 재무지표도 그 제가 분석을 하니까 뭐 지금 1분기 거 해봐야 그렇고 이 상반기 때 좀 보기로 합시다. 신냉전 천병 한국,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에서 배후할 것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안보전략 재조정 필요할 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지 그래서 뭐 지금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쭉 설명하고 어, 신냉전과 다극화 추세가 마치 난리와 같이 뒤섞이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무슨 생존 타령이냐고 물리칠 일이 아니다. 저희 주제는 생존이죠. 저희 그 싱킹 브릿지 타임즈가 우선순위가 생존 우선순위죠. 지정학적 여건이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전략에서 유연성을 회복하고 발휘하려면 먼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뭔 뜬금없는 유연성을 끄집어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북한에 대한 접근 전략의 유연성이다. 둘째,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완전 빨간 냄새가 반짝반짝 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미국, 일본, 서방에 경도되어 신냉전으로 질주하는 안보 전략을 한 번쯤 천천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완전 민주당 애들 쪽 입장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다극화의 본령에 충실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대외관계 다변화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전 국방대 교수라고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요. 한겨레가 노무현의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국방담당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누군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우 한겨레다운 기고문 게재이다. 양다리 걸쳐도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본다. 양다리 걸칠 수 있는 나라는 튀르키예하고 저는 인도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뭐 브릭스 또 이 사우스 그 글로벌 사우스에 다 들어간다고 그런 쪽으로 다 합류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다극주의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다극주의를 주장하는 거지. 진짜 뭐 남들하고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해석은 뻔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반중 친미 이런 그 정책의 그 공조 동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섭 아저씨가 가르쳐 준 거 박쥐가 되지 말라. 박쥐와 같은 글로서 한국을 패망으로 가는 논리다. 이것은 지금 한국이 건국한 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해방 후에 건국하게 해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그거를 지금 뭐 북한하고 유연한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경도된 안보 전략이다. 그 신냉전으로 제가 전 국방대 교수라 그랬는데 자 그런 사람이 이런 의견도 있는 건 뭐 좋아요.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미중 전쟁에 신냉전이 있으면은 확실히 이길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망해가는데 왜 지금 여기 중국 얘기는 안 하지만 중국하고 다변화 해야 되고 뭐 균형, 유연성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국 새끼들한테 돈 얻어 처먹은 놈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없지만은 이런 거를 내러티브라고 하죠. 요거는 인과관계로 제가 얘기 안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추정은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싱킹 브릿지 타임즈에 그 계속
매번 안내하는 그런 내용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